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이 밝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2024년 베스트 영화랑 책을 연말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책은 5권, 영화는 6편이에요.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책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책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에 베스트로 읽은 책은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조금 아름다운 설경을 묘사한 책이고 이 흰 눈을 배경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결말에 그 불과 피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흰색과의 색채 대비가 이뤄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정 폭발도 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결말 부분을 읽을 때 엄청 전율을 느끼면서 거의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책을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누엘 푸익의 거미 여인의 키스입니다. 이 책은 지금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없고 감옥에서 두 남자의 벽을 놓고 이어지는 사랑을 그린 얘기인데 거의 형식이 대화 형식이라 엄청 잘 읽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되게 예뻐요, 다. 제가 막 문장이 예쁘고 문장이 유려하고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연말 결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던 남자가 그 반대편에 그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는 걸 보고 사랑에는 역시 경계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심심하게 들리겠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라 스트레츠베리의 사랑의 중력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의 제목이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이 용서할 수 있다. 제목부터 너무 좋죠.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진짜로 미워했던 아니면 원망했던 사람을 정말로 용서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는 좀
그 용서라는 게 좀 더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록에서 또 좀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작가분이.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이 용서할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함으로써 용서가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런 제 마음을 움직였던 부록이었습니다. 한번 이 책을 빌려서 부록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였고요. 이제 이거 세 가지는 가장 추천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과학책이에요. 제가 양자역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양자역학 책인데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제가 첫 번째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읽었었는데 카를로 로벨리의 그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이제 나중에 나온 건데 더 쉬워요. 좀 양자역학 입문자 분들도 잘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좀 과학적인 진리로부터 정확하게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 마음에 울림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라는 것 자체는 그 절대적인 게 아니고 모든 사회 네트워크와 관계망 안 속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나이다. 결국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타인이 없으면 관계가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비밀입니다. 꿈이랑 저희랑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양자역학이 이렇게 저희가 사는 거시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입자나 원자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꾸는 꿈의 입자랑 저희 몸, 이런 거시세계를 이루고 있는 입자랑 같대요. 단순하게 뭐 당연하겠지, 다 재료는 같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꾸는 이 머릿속의 꿈의 재료랑 우리가 상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꿈의 재료랑 실제 물리적인 우리랑 재료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재료가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의 꿈인 셈이죠. 또 꿈도 하나의 현실인 셈이고요. 저는 이거를 알고 너무 놀라웠고,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낭만적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막 맥락 없이 낭만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아주 잘 읽었답니다. 여러분도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5번째.
책은 있네요. 초예술 토머슨이라는 이런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책이고요. 되게 예쁘죠? 저는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80도 쫙쫙 펴지는 게 아주 속이 시원해요. 이 책은 길거리에 무용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행문의 형식인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전국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뭐 사진을 찍었다던가 아니면 편지를 쓴다던가 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고요. 초예술 토머슨이라는 게 그 길거리에 무용하게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따로 처분하거나 버리지 않고 무슨 소중한 것이라도 되듯이 그 쓸모없는 것을 사람들의 계속 그걸 보존하려는 손길이 있는 그런 것을 토머슨이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런 행동을 왜 할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의문에서 시작된 기행이고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쓸모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쓸모없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예술이라는 게 쓸모가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엄연한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예술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왜 초예술이라고 하냐면, 예술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쓸모가 있지만 그 길거리에 무용한 것들을, 사실 예술작품도 아닌데 그거를 계속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거는 예술을 뛰어넘은 초예술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6개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잘 본 영화는 가장 최근에 봤는데 가장 잘 봤어요. 전장의 크리스마스.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넌 이거 꼭 봐야 돼 이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진짜 이거를 제가 보고 엄청 많이 울었던 영화고요. 주인공이 2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영국군인가 미국인가 그 사람이 자기의 적에게 포옹하고 뽀뽀하는 그 씬이 있는데, 저게 바로 원수를 사랑을 하는, 그리고 그걸 정말 실천한 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그 장면에서는 저는 마치 신을 본 것 같았어요. 저도 누군가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미운 게 아니라, 미움은 사랑이고 미우면 사랑이랑 같은 거고, 정말 싫은 사람 있잖아요. 미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해야겠다. 좀 요즘에는 그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OST와 또 미장센이 좋은 영화니까 한번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일본 영화인데 러브 익스포저라는 굉장히 고어하고 좀 매니악한 영화거든요. 이게 영화가 4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4시간을 어떻게 봐 이렇게 했는데 그 4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는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부끄러워하다가 그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가?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의 목소리라도 사랑이 없이는 꽹가리 소리일 뿐이다 라는, 아무리 듣기 좋거나 그런 말이라도 아무리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이로운 기술이나 제도라도 사랑이 없이는 다 소용이 없는 것들,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아마 성경의 말씀일 거예요. 여주인공이 그 성경의 구절을 계속 소리치면서 읊는 장면이 있는데 명장면입니다. 이것도 OST가 좋고요. 조금 보기 힘드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순위를 매기다가 이거는 도저히 순위를 나눌 수 없다 해서 공동 3위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로봇 드림을 뽑았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줄거리는 조금 미혼모들이 키우는 조금 보살핌과 재정 지원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 근데 또 그 미혼모인 철없는 어린 엄마들이 또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또 챙기긴 챙기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막 어울리면서 동네를 쏘다니는데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안쓰러움,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서
아이가 음식물을 우구구 먹으면서 막 엄마 우리 그 좋은 데 가서 막 살자, 뭐 거기는 뭐 뷔페가 어떻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아이가 어른 같아가지고 전 그 장면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걸 보고 과연 저 엄마들이 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는 영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잘 봤어요. 그 다음에 공동 3위로 언급했던 두 번째 영화는 로봇 드림입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올해 유일하게 2번 봤어요. 진짜 다른 영화 볼 때도 막 울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정말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봤을 때 막 저만 꼬이꼬이 막 울어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로봇드림은 강아지랑 로봇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같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강아지가 그 로봇이 고장이 났는데 그걸 막 끌고 올 수도 없고 결국에는 바다에 놓고 오게 돼요. 근데 그 바다에 이제 바다가 여름이 지나서 폐장이 돼가지고 걔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로봇이 그 여름 내내 한 1년 내내인가? 기다려요. 강아지를. 그리고 강아지도 로봇만을 구하는 걸 기다리고. 근데 결국에 강아지가 로봇을 찾으러 갔는데 로봇이 없어진 거야. 딴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만나게 됐는데 이제 강아지도 체념을 하고 내 소중했던 로봇이 갔구나 이제 외로움을 느끼니까 다른 로봇을 사가지고 이제 다시 친구가 되고 그 로봇도 어떻게 막 다른 사람한테 구해져가지고 새 주인을 얻고 그 새 친구를 얻고 잘 지내게 돼. 근데 길 가다가 로봇이 창문으로 강아지를 본 거야. 근데 막 로봇이 그런 상상을 해. 내가 지금 가서 쟤를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옆에는 다른 로봇이 있잖아요, 강아지 로봇이. 강아지 옆에는. 근데 막 그 상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는 행동은 그냥 강아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길거리에 들리도록 틀어줍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그 다른 로봇이랑 막 춤을 추고 원래 그 로봇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강아지를 떠나보내줍니다. 진짜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많이 울었고요. 사랑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 사람 붙잡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주면서 보내주는 그게 참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너무 마음 아파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3위까지는 했고, 네 번째로는 장가위? 왕가위? 제가 감독이나 막 지은이 이름 잘 기억 못해요.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이에요. 장국영이랑 또 누구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 어쨌든 그 사람이 둘이 사랑하는 남자 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엄청 싸워요. 맨날 싸우는 장면만 나오고 근데 서로 곁을 떠나지는 않는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옆에 있어주고 옆에 그 사람을 두고 싶은 게 사랑 아닌가? 아무리 싸우고 싫어도 좀 그런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고요. 장국영이 그 남자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긴 하지만 아주 미장센도 예쁘고 잘 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영화 5번째는 카일리 블루스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뭐 엄청 심심하고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줄거리도 없고요. 그냥 삼촌이 조카를 찾아서 중국을 누비는 영화인데 엄청 조용하고 딱히 얘기할 게 없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중국이 그렇게 미묘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한번 저런 중국의 약간 시골로 나오는데 중국 시골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준 영화예요. 굳이 이걸 뽑은 이유는 그 분위기가 제가 정말 처음 봤던 영화의 분위기여서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면 재미보다는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본격 추천은 끝났고요. 2024년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역시나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문학인 것 같아요. 좀 역사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재미는 있지만 어떤 정말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런 책보다는 이런 문학이나 또 만들어낸 상상이나 환상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저한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에 시도는 그래도 좋았다. 제가 문학을 더 좋아하고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좀 더 내가 원하는 거를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영화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재밌었던 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좀 더 저를 돌볼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